다음 아이템으로 좀 가보죠.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윤석열 정부 새 인사 얘기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아이템은요, 이 정면 돌파 정호영, 난감한 국민의힘입니다. 네. 이 자녀 입시 특혜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어제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논란에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려 23쪽 분량의 해명 자료도 배포했고요. 또 45분 동안 자신과 자녀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조목조목 해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이 모교 그리고 병원의 명예가 손상될 위기에 있어서 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발언 듣고 오실게요. 학사 편입 선발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기재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에 추첨으로 무작위 임의 배정하게 되어 누가 심사를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과대학에서는 특성상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런 사례가 유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공대 교수인 지도 교수님과 저는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교수님은 저와 아들의 관계도 몰랐습니다. 네, 사실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 네. 후보자에 대한 의혹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녀들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에 있을 당시에 연이어 이 의대 편입에 성공했다는 점, 네. 그리고 아들이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KCI까지 등재된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또 교내 봉사활동도 진행하는 등 스펙을 쌓는데 정 후보자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부분, 그리고 이 아들의 병무 심사 결과가 2010년에 2급 현역으로 나왔는데 네. 5년 뒤에는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정 후보자가 재직 중이었던 경북대 병원에서 이 판정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한 부분 등이 주요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해명을 뒷받침할 아들의 진료 기록이나 아니면은 연구원 출근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경북대에서 학부생으로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가 사실 10년 동안 이 정 후보자 아들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되면서 좀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기자회견이 역부족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이 정 후보자가 우리 아들, 딸은 특혜가 없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정말 특혜가 없었다는 걸 믿게, 이 신뢰를 주게 하려면 사실 손에 잡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추후 조치에 대해서 정 후보자가 약속을 하는 모습을 기자회견에서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또 아들 병역 의혹에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정 후보자 발언 듣고 오실게요.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봉사활동과 논문 실적, 평가 결과 등 편입학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어 경북대학교 병원의 2번의 MRI 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4급 보충역 판정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대도 어제 후보자 기자회견에 맞춰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일단 논란이 제기되자마자 대학 자체적으로 학내 부서들 자료를 모두 검토했지만 하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대책위를 꾸리는 동시에 교육부에 감사를 먼저 신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대학 측이 먼저 교육부에 감사를 신청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그렇죠. 눈길을 끌고 있고요. 이 교육부도 공식 조사 요청이 들어온다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또 이 자녀 면접에 참여했던 한 교수도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 후보자 딸의 경우에는 앞에 이미 합격했던 합격자 10명 정도가 입학을 포기하면서 추가 합격된 케이스다. 그래서 진짜 특혜가 있었다면 바로 합격시켰을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합격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반박에 가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정 후보자가 지금 이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아들이 공동 저자로 들어간 논문 2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논문이 같은 학교 중국인 유학생이 석사 논문으로 썼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쓴 짜집기 논문이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건데요. 네. 이 정 후보자 아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 중 하나가 2016년에 게재가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인 2015년에 이 중국인 학생이 석사 논문에 썼던 그림과 표 7개, 8개 정도가 네. 인용 표시 없이 단순하게 번역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 학생의 지도 교수가 우연인지 이 정 후보자 아들이 참여한 논문의 공동 저자인 부분도 조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정 후보자와 이 논문을 3차례 정도 같이 쓰면서 인연이 있는 한 교수가 이 정 후보자 아들 편입 시험 중에 구술 면접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최고점을 줬다는 부분도 새로운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 관련한 의혹들이 뭐 이 의대 편입도 그렇고요, 이 논문 문제도 그렇고요. 이 자꾸 조국 전 장관 때의 이 사건이 좀 자꾸 생각이 나는데 국민의힘은 뭐라고 합니까? 네, 당 내부에서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지금 논란이 되는 사항들이 덜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문회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당의 소속 의원들이 입법부의 소속으로서 매우 엄밀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무책임한 낙인 찍기식 정치 선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이 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도 좀 철저히 검증에 나서야 된다라면서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권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낙인 찍기식 선동은 자제해달라면서 이 정 후보자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당 내부적으로 후보자 의혹이 모두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사퇴를 하면 검증포화가 다른 지명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권 원내대표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이 반면에 조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공정의 자태와 똑같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정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친구라서 좀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실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한 명에 따르면요. 네. 이 당 지도부가 인수위에 정호영 후보자 관련 여론이 심각하다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임명을 감행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강조해온 이미지가 혹시 훼손될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약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수위에도 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럼 윤석열 당선인은 뭐라고 해요? 네, 윤 당선인은 어제 좀 입장을 전했는데요. 정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
부정의 팩트가 확실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다만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사건과 자꾸 결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을 긋는 입장을 재차 내고 있습니다. 이 배현진 대변인은요, 조 씨의 경우에는 명확한 학력 위변조 사건이 국민 앞에 확인이 됐다. 이 정호영 의혹은 과연 그에 준하는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까지 해명된 바로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장제원 비서실장 역시 자꾸 조국 하는데 조작이나 위조가 전혀 없다. 적어도 입시 문제랑 병역 문제에 있어서 팩트가 밝혀진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 라면서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은영미 위원님, 지금 뭐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까 그 배현진 대변인 얘기는 이 현재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결이 바뀐 것 같으면서도 똑같은 것 같고 지금 윤 당선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똑같은데 표현만 약간 다른 거죠.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얘기했느냐. 어제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는 부정의 팩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낙마를 시키려면. 네. 이런 거였고 기자회견을 들은 다음에는 여전히 그런 기조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구심이 국민 여론에서는 있으니까 네. 좀 더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민심을 더 듣고 판단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바뀌지 않은 기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일단은 인사청문회까지 가보자. 일단은 뭐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면은 한 거에서는 정확하게 뭐가 청탁을 했다거나 특혜를 줬다거나 이런 부정의 팩트는 없었지만 네. 굉장히 의구심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의혹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인사청문회도 가지 않고 결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뭐 언론 보도가 취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네. 추가적으로 해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인사청문회까지 간 다음에 판단해보자라는 기류인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부정의 팩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팩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국민들은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경북대 병원장, 부원장 시절에는 딸이 들어왔고 병원장 시절에는 아들이 편입학을 했는데 아무리 그때 뭐 예를 들면 어떤 교수한테 심사평가하는 교수한테 직접 부탁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쪽 교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누구 딸이 이번에 편입학 시험을 했을 거다. 또 뭐 이런 거 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굳이 부탁을 안 받았어더라도 점수를 높게 줬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불공정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버지가 병원장, 부원장이면서 딸과 아들을 편입학을 시키는 물론 직접 심사를 하진 않았지만 네.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해충돌 소지가 큰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만 봐도 네. 일단 부정이라는 법을 어긴 건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지만 굉장히 공직자로서의 적절한 처신이 아닌 거 아니냐. 그때는 물론 이제 경북대 병원장도 공직자입니다만 뭐 이제 장관 후보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네.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인식했다면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미 공정성은 훼손됐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 여론이 뭐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으로서도 네. 국민의 눈높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네. 자꾸 차일피일 인사청문회까지 가보자. 물론 기회를 더 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오히려 여론이 더 악화하면은 윤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쪽에 더 안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빨리 조기 수습을 하는 게 뭐 지명철회라든가 또는 잦은 사퇴의 방법으로 빨리 조기 수습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여론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인수위에 우려의 뜻을 전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수아 기자, 네. 이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총 공세에 나서고 있는 양상인데요. 윤 당선인이 당산 지명 철회를 하고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고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발언 듣고 오실게요. 윤 당선자의 40년 직이라는 정호영 후보자는 퍼도 마르지 않는 의혹의 화수분입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의 공분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논란의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 역시 입을 네. 열었는데요. 내 딸이 만약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편입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말하면서 네. 이 새 정부 인사에도 자신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조민 양한테 들이댔던 그대로 그때도 의혹만 있었었는데 수사에 착수한 거 아니냐 때문에 이번에도 부정의 팩트가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에 착수하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네. 팩트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시 조국 사태로 불렸던 좀 내용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면요. 네. 딸 조민 씨 관련 의혹은 사실 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부터 계속 제기돼 오기는 했지만은 네. 다만 주변인들의 증언 그리고 정황 증거만 계속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 지명으로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네. 2019년 8월 26일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국회에서 잡히는데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6시간 뒤에 중앙지검에서 조민 씨 건으로 고대, 서울대 그리고 부산대 등의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배경으로 검찰이 밝힌 내용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기 때문에 네.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 필요가 크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범법 행위를 증명할 만한 물적 증거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아직 없지만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이 압색으로 수사가 시작된 지 열흘 뒤에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민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해서도 이 법원에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 부산대가 지난 5일에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조 전 장관 측에서 이걸 집행 정지를 신청했었죠. 이게 오늘 오전에 일부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이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30일 정도인데요. 입학 처분 취소 처분으로 인해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정황들이 사실 조국 전 장관 때랑 너무 굉장히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한테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인사청문회까지는 끌고 가는 이유, 이 결국은 다른 후보자들의 어떤 정 후보자가 지금 방패로 쓰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뭐 그런 의견도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불법은 없었다. 부정의 팩트가 없었다고 당선이 얘기했잖아요. 불법 네. 없었다. 또 하나는 초반부터 밀리면은 끝이 없다. 세 번째는 금방 말한 대로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느 네. 정도 지금 맷집으로 감당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구조 조정할 때 왜 굿 컴퍼니, 배드 컴퍼니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부실은 다 배드 컴퍼니에다 집어넣어서 그 회사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정호영 후보자.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정 후보자가 배드 컴퍼니인 거고요. 배드 컴퍼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라든지 뭐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여론이나 뉴스에 좀 관심에 조금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건 전략상으로 탁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도대체 조국하고 정호영하고 뭐가 다르냐? 아무리 안 다르다고 그래도 국민들은 다르게 데자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호영 저 장관 후보자가 전 떳떳하면 교육부 감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 당장 시작해라. 그랬으면 되죠. 교육부 감사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휴대폰을 볼 수 있습니까? 서류나 있는 거 볼 텐데 서류 저는 완벽하게 했을 것 같아요. 아무 소용없죠. 국민들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냐 편법이냐. 네. 불법은 형사처벌해야 되지만 지금 정호영은 만약에 편법이 있다. 그럼 편법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은 정무적인 판단의 대상이 돼야 돼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빨리 해서 처리했으면은 정권 교체까지는 저는 안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뿌리를 뽑아내서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불법뿐만 아니라 편법도 안 되는 거다.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져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